연예인이 저 가방을 들었네? 그 가방 들면 뭔가 그 연예인과 동급이 되는 느낌. 사면 안 되는 사람에게 충동이라는 마케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소비의 기저에는 비교와 열등감이 있는 거네. 그걸 사면 갑자기 그날 우월해지는 거잖아. 내가 왜 이렇게 빚밖에 없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마 원인이 아니겠느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2024년을 이제 한 달이면 2025년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한 해를 정산할 때 감정적 정산, 무슨 커리어 정산, 많은 것들을 뒤돌아보지만 결국은 가장 이 물질을 돌아보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모으고 살아, 나한테 남은 게 뭔가 뭐 이런 걸 돌아보는데 가장 속상한 게 빚만 남았다. 그러면 내년 시작할 때 암울하잖아. 일단 힘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2025년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2024년을 잘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돈을 트레이닝 해주실, 돈 습관을 트레이닝 해주실 머니 트레이너 우리 김경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한 6개월 만에 봬요. 그러니까요. 오늘 봄에 뵙고 이제 뵀는데 올해도 벌써 다 갔네요. 다 갔네. 그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는 네. 욜로족이 가고 아하. 요노족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새로운 거예요. 욜로족은 그냥 욜로족은 뭐 그냥 골로 가는 게 욜로족인데 그냥 먹자, 그죠? 놀자. 뭐 예, 어, 요노족이라는 거는 오로지 하나만 소비한다라는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꼭 하나만 소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MZ 세대들이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안 있었던 무지출 챌린지처럼 요즘은 최근에 본인의 절약과 짠테크의 내용을 SNS에 게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펑펑 쓰면 그러니까 자기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올해 한 해를 지금 대표님이 네. 반성해 보자라고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올해 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신종어 중에 디토 소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그건 뭐예요? 디토라는 것 자체가 뭐 사실 누군가를 따라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가방을 산다라고 봤을 때 연예인이 저 가방을 들었네? 그러면 나도 그 가방 들면 뭔가 그 연예인과 동급이 되는 느낌.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는 파노플리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같이 소비했을 때 나도 그 사람과 동일한 집단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착각, 심리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파노플리 이펙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품도 마찬가지, 화장품도 맞아요. 마찬가지. 이 셀럽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마케팅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디토 소비로 이어지면서 디토 소비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소득에 걸맞는 소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마 정산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빚밖에 없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마 원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비의 기저에는 열등감이네요. 그렇죠. 비교와 열등감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열등감을 해결하려면 그걸 사면 갑자기 그날 우월해지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충동을 느낀다는 것은 필요한 건 아니란 뜻이죠. 맞아. 그러니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살 능력이 안 되니까 충동을 느끼잖아. 내가 만약에 살 능력이 된다면 충동을 느끼겠습니까? 네. 필요를 느끼지. 충동이라는 마케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열등감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을 계속 자극하는 그렇죠. 지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 디토 소비를 계속 마케팅으로 쓰고 있는 거네. 쓰고 있는 거죠. 나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뒤처지는 것 공격, 그 같아요. 마케팅은 나날이 공격력이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 우리는 이걸 수비할 수비력이 있어야 아, 되기 때문에 맞아. 윤미경 TV를 보면서 수비력을 높여야 된다. 아니 근데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20, 30대 돈 없다며요. 지금 뭐 사실 없겠죠. 그 좀 전에 우리 대표님이 열등감이라는 말을 딱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 느낌이 오는 게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매달 골프를 치러 갔대요. 근데 어느 날 골프를 치다가 사업이 어려워진 거야. 그럼 어려워지게 되면 통장이 막 마이너스가 생기고 이러면 골프 치러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근데 전화가 또 오는 거야. 이번 달에 언제 갈래? 그때 생각을 했대요. 아, 이걸 안 된다고 할까? 그냥 간다고 할까? 근데 거기서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자존심. 그래, 알았어. 가자. 그러고 가게 되면 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존심이라는 말이 사실은
다른 말로 열등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의 반대말이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아 친구야, 나 이번 달부터 골프 못 친다.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골프 못 칠 것 같아.라고 얘기해야 얼마나 멋있어. 멋있어. 그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알았어 그러고 쫓아가게 되면 자존감은 떨어진다 이거죠. 아 진짜 우리가 이번에 요 디토 소비를 되게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야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디토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명품을 사게 하고 뭐 12개월, 24개월 할부를 지르게 하는 이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수비력을 길러야 키워야 되네. 된다. 아, 네. 되게 그게 중요한 바로 말씀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맞아. 소비를 하면 할수록 자존감은 계속 떨어집니다. 나 돈 없어. 네. 안 가. 이거 얘기해야 돼. 자존심을 높일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고 떨어져. 자존감을 높이면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하. 자 그러면 소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올해가 이제 2024년도 디토 소비 유행이야. 그럼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소비, 딱 하나만 소비한다는 요노족이라고 하죠. 요노족. 그러면 You only need one.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노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보다는 딱 한 가지만 소비하겠다.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트렌드인데. 그래도 디토 소비는 계속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디토 소비 하는 분들은 또 계속 여전히 디토 소비를 할 수 있고, 내가 요노족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한번 딱 실족을 하면은 또 디토 소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왜 디토 소비라고 그랬어? 열등감 소비라고 이름 확 바꿔. 그래야 아무도 안 사지. 나는 이것도 열등감 소비 아니다 이러고 사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케팅이야 이것도. 자 그러면 이렇게 나의 소비 습관을 되짚어 볼 때 나의 소비 습관을 이렇게 반성하거나 되짚어 볼 때 어느 부분을 되짚어 보면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소비 습관을 조금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한번 요거 세 가지의 BMI 지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그 김미영 대표님이 최근에 아주 살 많이 빼셔가지고 엄청 이뻐지셨는데 사실 그 BMI 지수라고 하면 네, 우리가 BMI. 체질량 지수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 이제, 체질량 지수잖아요. 근데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네. 요거 말고 제가 세 가지의 BMI 지수를 오늘 가져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BMI 지수는 네. 블러프 매스 인덱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허세 지수죠. 허세 지수. 그러니까 차질량 지수라는 건데 오케이. 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체지방이 아니고 차질량 지수입니다. 체질량이 아니라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량 가격 나누기 여러분들의 6개월 소득입니다. 요렇게 하면은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숫자 1이 나온다는 거는 네. 내 차량 가격이 내 월 소득 6개월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1이 되죠. 1. 그렇지. 요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과하게 넘어가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월 소득이죠? 6개월 정도 소득보다 차값이 비싸냐, 싸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300만 원 소득이야. 그럼 6개월이면 1,800. 1,800 원보다 더 비싼 차를 탄다 그러면 이건 6천만 원짜리 할부 샀어. 6천만 원짜리면은 이게 3천만 원짜리 샀어. 차질량 지수가 거의 뭐 2, 3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표를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상은 1.5까지는 그냥 정상으로 인정. 오케이, 9개월까지는. 근데 9개월이 넘어가서 넘어갔어. 2가 된다든지 2.5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진짜 과한 허세. 얘는 내장 지방이야. 엄청난 거죠. 예. 고도 허세죠. 고도 비만이 허세. 아니라. 고도 허세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좀 전에 대표님이 300만 원이면 1,800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난 차 없었는데 300만 원, 1,800만 원짜리 차 사도 되나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수도권의 광역시의 대중교통망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데 있다면 제가 봤을 땐 450만 원 월소득 아니면 안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택시를 타고 다녀도요. 차량 유지비보다 택시 값이 싸게 들어가요.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네. 차입질량 지수라는 겁니다. 여기도 또 차가 들어갑니다. 차가 되게 중요하구나. 차질량 지수가 있었고요. 차입질량 지수가 있습니다. 이 차입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한자인데 누군가에게 돈 빌려오는 대출을 우리가 차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borrowing mass index. 그러니까 오케이.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한 신용 대출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하. 요거는 차는 6개월이었는데 요거는 3개월 소득입니다. 여러분들의 3개월 소득보다 신용 대출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월급
300만 원이다. 아, 저기 그 집대출 말고 신용대출. 그렇죠. 신용대출. 신용대출. 아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담보대출이자는 빠지고 신용. 여기에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소비와 이런 것들, 관련돼 있다 이거. 할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의 총 차입금 나누기 3개월 소득을 해봤을 때 역시 이것도 1.5 넘어가면은 신용 위험입니다. 신용 위험. 그럼 매달 300만 원 소득인 사람이 300만 원인 사람이 1이면은 900만 원이죠. 네, 900만 원이고 네. 1.5면은 뭐 1,050 정도 되겠네요. 1,050. 그렇죠, 한 1,050.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빠지긴 월급 사람. 300만 원인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있다 그러면 이분은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카드값 합친 거야. 그죠? 카드값 중에 할부. 할부. 할부 합친 거. 내가 이번 달에 결제하지 못하는 거.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간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갚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갚습니다. 이게 못 갚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갚으면 되지 않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듯이 해서 10개월에 갚으면 되지 않냐. 이게 말은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이번 달에도 또 쓸 게 있거든. 또 쓸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난 차 질량 지수도 정상 범위에 있고 아니면 차이가 아예 없거나 그다음에 차입 질량 지수도 나는 정상 범위다. 아.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면 내년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년에 그러네. 희망이 있어요. 모을 수 있고. 아, 그다음에 희망이 이제 또 한 가지 BMI 지수가 있는데 요거는 네. 역시 BMI 지수니까 B로 시작하는데 아하. 버퍼 매스 버퍼. 인덱스입니다. 버퍼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내가 소득이 상실되더라도 내 소비를 얼마나 대출 없이 연장시켜서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게 소득이 경제력. 없어도.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순자산 나누기 자기 한 달 생활비입니다. 자, 그러면 그치, 내가 3천만 그치. 원이 있어. 자산이. 근데 내가 요번에 실직이 돼가지고 좀 있는 돈을 그냥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야 빼야 된다. 그러면은 난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생활한다. 그럼 이 사람은 15개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지수가 0에서 12가 나온다 그러면 빈곤층입니다. 빈곤층. 근데 12에서 60 사이 나온다 그러면 아직은 서민층이에요. 그런데 60에서 120 사이가 나온다 그럼 중산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 부유층은 얼마냐? 네. 120 이상입니다. 맞나요? 120 이상 아, 부유층 그러네요. 120 이상. 120 이상 240개월 이하가 부유층이고 240 이상 나온다 그러면 하이엔드 부자죠,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소비를 소득 없이도 몇 개월을 지속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지속 가능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중산층도 드물겠다. 60개월을 버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중산층 같아. 드물죠. 요즘 중산층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90년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이. 90년대는 중산층이 두터워졌지만 물가는 우리나라가. 올라가고 힘드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경제력 지수라고 하는 걸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자는 뭐 50억, 100억 이상 있어야 부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부자를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자라는 건 그렇게 절대 금액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생활비를 몇 개월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느냐. 요렇게 세분화해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 이게 비교값이 아니고 절대값인 거거든요. 맞아요. 나의 절대값. 나의 절대값. 결국 내가 사는 거지 딴 사람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오케이. 여러분 스스로가 경쟁하시라는 얘기예요. 나의 소비패턴과 나의 경제력과. 자, 그치? 그러면 경제력 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늘리든지 소비를. 아니면 소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경제력 지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막 그 소비도 막 불행하게 줄이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줄이는 그렇죠. 방법을 내가 이걸 생각하는 거지. 줄이면 자, 그럼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쓰지 않으면 그냥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인데 한 5억 있는 사람하고 나 한 달에 한 200만 원만 있어도 너무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사람인데 한 3억 있는 사람 누가 부자냐? 부자가 부자입니다. 이런 부자가 진짜 부자야. 진짜 부자죠. 이게 부자인 거야. 이게 숫자가 아니더라고. 맞아요. 왜냐하면 500 있는 애는 계속 빈곤하거든요. 열등감이 시달려. 저 사야 계속 돼, 저거 500, 사야 600 써야 돼. 되니까. 그러면 자기 5억이 쓰레기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저거 금방 다 써. 맞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불안하죠.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이 경제력 지수는 두 가지의 네, 의미가 있는 네. 겁니다. 물론 당연히 분자값을 늘려서 가진 것을 늘리는 게 당연하죠. 그건 누구나 그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시는 것들인데 맞아. 중요한 건 우리가 분모값도 관리를 해야 된다.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과한 소비. 내 소득에 비해서 왜 이렇게 과한 골프를 치고 과한 차를 타고 왜 이렇게 취미에 돈을 많이 쓰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맞아. 일상에서 행복. 여러분들의 삶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행복한 삶이냐, 토요일, 일요일이 행복한 삶이냐를 잘 보시면 아는데, 물론 뭐 어떤 사람이든 웬만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익사이팅하지 않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겠지만, 그래도 월요일에서 금요일도 나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어야 그래야 소비가 줄어들어요. 맞아요. 만약에 일상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행복을 못 느낀다 그러면 그러면 계속 쉴 때 계속 쿠팡 들어가서 있어. 그렇지. 장바 그래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가 뭐 넣었다 뺐다 하면 다행인데 그냥 넣기만 하고 계속 빼지는 그리고 않고 막 현관에 결제 버튼 누르고 현관에 쿠팡이 막 6개씩 쌓여 있고. 쌓여 있고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결국 지금 뭔가 일상에서 행복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 하이엔드 부자가 돈으로 결정되는 줄 알았더니 내 이 소비로 결정 요소가 나네. 나한테 결정돼. 나의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내 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나는 빈곤층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어쩔 수 없어. 예. 우리 봄에 진짜. 대표님이 왔을 때 말씀하셨던 게 에이. 난 기억이 나는 게 대표님이 그때 그러셨거든요.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게 소비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날까지 소비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확실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죽음, 세금, 소비. 아우, 이 세 가지는 너무 확실하다. 맞아, 그지? 이 세 가지는 진짜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지혜로워져야 되는 맞아요. 거야. 안 그러면 이거 남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내 것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2025년도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일상에서 조금 행복을 더 느끼고 네, 대신에 맞아요. 소비를 조금 덜 하게 된다면 경제력 지수는 갑자기 확 확 올라가게 올라가서 된다. 부자가 될 수 다 있다. 부유층 갈 수 있다. 네, 그죠. 중산층 넘어 지금 서민층인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영원히 서민이야가 아니고 내가 변화하면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가는 거지. 내 돈이 변화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하자. 이걸 좀 잘 갖고. 근데 또 이 해보시면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영상 보다가 갑자기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줄이냐.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시. 난 진짜 뭐 정말 기본적인 것만 쓰고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화날 때 앞에 두 개 BMI 지수를 해보십시오. 차입 질량 지수하고 차 질량 지수. 해보고 그 두 가지 다 해당이 없기 정상이다. 그러면 화내는 거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예를 들면 차입 질량 지수도 차 질량 지수도 지금 정상 범위가 아니다. 그러면 화내시면 안 그거 되는 하나면 거예요. 안 되는 거지. 네. 하고 이거 싶은 잘 거 꼭 딱 하면서 경제력 지수도 그냥 저절로 올라가길 바라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거는 도둑놈 지수인가? 그럼 그렇죠. 도둑놈 제 지수죠. 도둑놈 만보 지수요 그거는. 자,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이걸 물어봐 달라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같은 불경기에서 아무도 돈 안 쓰면 어떡하냐? 나라도 써야 된다. 이런 애들이 있대. 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짠테크나 이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나라도 좀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애국적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 죽겠네. 네, 사실은 우리가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소비한다? 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가는 정부는 말이죠. 끝없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니는 분들은 왜 이렇게 보너스를 많이 주느냐? 왜 많이 주겠어요?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야.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빨리 이 돈을 바깥으로 빼서 성과가 났을 때 돈을 줘야 됩니다. 왜? 미래를 약속할 수가 없어. 나 20년 후에 줄게, 30년 후에 줄게 이런 약속을 못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들 왜 이렇게 월급이 작냐? 정부는요 절대 안 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줄게, 20년 후에 줄게, 나중에 잘해줄게 라는 약속을 할 수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쓰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비를 보면은 한 달에 300만 원을 쓴다.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본 소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 소비가 있고 그다음에 변동 소비가 있죠. 근데 기초나 기본 소비는 어때요? 그거는 경기에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둔감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도 써야 될 소비는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위에 있는 변동 소비는 어때? 그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면 안 써버리는 안 거예요. 써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올라가는 건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네. 여러분이 많이 쓸까 말까 고민하다 쓴 소비는 오히려 그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에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 쓰지 않을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 웃겨. 계속 쓸 자신 있어요? 그렇게 아니잖아. 너무 정확하네. 그래,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너 말로 자꾸 나라도 돈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상한 네. 헛소리 하지 마, 네. 그거. 소득 올라가서 쓰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괜히 근데 이런 이 얘기 쓰지도 않아요. 괜히 술 먹으면서 한마디씩 괜히 하는 소리요. 이거 자기들도 아닌 거 알아. 아는 거 알아. 자 이제 요 얘기도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소비에 MBTI가 있다면서요. 사람들마다 이런 어떤 성품 유형 기질이 있어요. 그 소비에? 제가